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저랑 에너지 수송까지 했고요. 오늘은 1시간 정도는 에너지 수송 문제를 마무리 좀 칠 거예요.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세상에서 제일 즐겁다는 화학하죠. 그래도 에너지 수송보다 화학이 쉽지 않아요? 그 중에는 물리보다는 그게 낫다고 하던데. 자, 넘어가 보죠. 우리 왜 마더탕 제가 프린트 준 거 있죠? 그 프린트에서 제일 뒤부터 가볼게요. 거꾸로 올게요. 왜냐고요? 뒤가 어려우니까. 자, 맨 뒤로 가서 34번 문제 보이시나요? 34번 문제. 아마 앞에 끌적거리다가 뒤에까지 못 온 사람들도 좀 많을 거예요. 체크한 게 숙제였으니까. 자, 34번. 여기는 그냥 같이 풀어드릴게요. 그게 신상에도 좋아. 34번. 자, 그리고 이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물 1에서 이 내용이 빠져갖고 물 2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 1 과정만 나가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볼 일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통합과학 내용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분명히 어디서 갖다 베껴서 내겠죠. 그러니까 해주는 게 신상이 좋을 거예요. 자, 그림은 변전소 A, B, C가 각각 공장 X, Y, Z로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그럼 그립시다. 변전소 A, B, C가 있고요. 송전선이 있는데 여기 송전도 당연히 송전 저항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송전 저항이 있는 전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송전선 A, B, C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공장 X, Y, Z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특히 남학생들은 공장하니까 생각났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한번 힘든 일 한번 좀 한번 해보세요. 특히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돈 버는 게 참 힘들다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20살 때 못 모르고 알바 갔다가 정말 와 하루 일하고 3일 쉬었어요. 온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일당 받은 걸로 파스 샀어요. 그래서 파스 덕지덕지 붙이고 3일 있다가 아씨 죽어도 안 나갈 거야. 그러다가 또 아씨 갈까? 그러다 또 가고 이렇게 한 달 버텨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저는 그때 이후로 애지간하면 그런 생각 들어요. 아 이거보다 힘든 일이 있겠냐? 그랬더니 군대가 좀 더 힘들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ABC의 송전선의 전압은 송전 전압은 각각 V, EV래요. 그럼 송전 전압이니까 우리 여기다 쓰죠. 얘가 보내는 전압이 V, 얘가 전압을 보내는 게 VV, EV죠. V, EV. 이렇게 보낸대요. 보내는 거를. 자, 그 다음에 표는 송전선 ABC의 저항과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거래요. 그럼 전류는요. 여기서 여기가 I만큼 흐른다는 소리는 보내준 게 I만큼 보낸 거고 보내준 게 2I만큼 보내준 거고 보내준 게 I만큼 보내준 거죠. 요렇게. 그러면은 우리 전력 계산해 볼게요. 이쪽은 전력 P라고 해보면 PA는 얼만큼 VI만큼의 전력을 보내준 거고요. PB는 그냥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지만 계산해 보죠. EVI만큼. PC는 얼만큼 보낸 거죠? EVI만큼 보낸 거죠. 얘하고 얘는 같네요. 그렇게 따지면 보낸 전력은. 자, 그 상태에서 송전선의 저항값이 여기는 4R이고요. 여기는 R이고요. 여기는 2R이에요. 그러면 손실은 자 한번 쭉 써볼게요. 보내주는 쪽에서는 얼마큼을 보내준 거죠? VI만큼의 송전 전력을 보내줬고요. 그래서 빼기 얼마큼 손실이 났죠? 보내주는 전류가 I니까 I 제곱에 R이니까 I 제곱에 4R만큼의 손실이 힘이 넘치네요. 만큼의 손실이 났겠죠? 그 상태에서 그럼 요만큼 어떻게 PX로 들어갔겠죠. 이렇게 되면은 들어가는 전압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보다는 다운돼서 들어갔을 거고요. 들어가는 전류는 그대로 I로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는 들어가는 전압은 V', 전류는 얼마? 2I로 들어갔겠죠. 참고로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V' 곱하기 I 한 거랑 얘가 어떨까요? 같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EVI라는 전력을 보내서 I 제곱이니까 2I의 제곱이니까 4I 제곱에 R만큼 손실이 났고 그 다음에 PY로 들어갔겠죠. 여기는요. EVI라는 전력을요. 마이너스 I 제곱에 2R이네요. 만큼 손실이 났고 그래서 PZ로 전력이 들어갔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그냥 쭉 써보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px, py, pz라고 할 때 대소관계 나타내요. 그러면 py하고 pz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긴 똑같죠. 여긴 똑같은데 여길 더 많이 뺐으니까는 pz가 py보다는 아니 z가 같다래요. y보다는 크겠죠. 그다음 얘랑 비교해 보면 되겠다. 얘랑 비교해 보면은 vi인데 4의 제곱 뺐으니까 어떻게 얘가 제일 적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제일 많이 뺐죠. 그 다음에 px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제일 작은데 빼기는 제일 많이 뺐으니까. 그러면은 크기 순서대로 비교해라. 그럼 pz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x가 제일 작으니까 답은 몇 번? 1번이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그냥 주어진 순서대로만 쭉 풀어 제끼면은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데 우왕좌왕 하면은 절대 못 풀어요. 여기는 침착하게만 쓰면 돼요. 뭐 이거 쓰는 거 연습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할게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꽤나 잘 써먹을걸요. 나중에 가서 속으로 그러지 말고 아 참 잘 가르쳤네. 아씨 그러지 말고 나중에 또 후회하지 말고 아 그때 좀 해놓을 걸 그러지 말고. 그쵸? 자 됐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표시했던 것만 같이 풀어볼게요. 19번하고 20번이 푸는 거였거든요. 제가 표시한 것만 숙제였죠. 여기 됐으면 넘어갈게요. 지울게요. 뭐 어차피 뭐 정 안 되면 나중에 다시 보세요. 녹화해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0번부터 가죠. 거꾸로 가기로 했으니까 20번. 자, 20번. 그림은 송전선 A와 B를 통해 공장과 가정으로 전력을 각각 공급하는 과정의 일부를 그 다음에 표는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과 송전선의 저항 값을 나타낸 거다. 자, 변전소가 있는데 변전소가 그냥 따로따로 그릴게요. 헷갈리니까. 변전소가 있고요. 또 변전소가 있어요. 그런데 A 쪽으로 보내는 거 송전선 A 이게 송전선 A예요. A는 어디로 들어가죠? 공장으로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송전선 A 그 다음에 송전선 B 따로따로 그렇게 헷갈리니까 얘는 어디로 들어가죠? 가정집으로 들어가네요. 자, 주어진 조건대로 볼게요.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송전선 A는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은 문제에서 변전소의 송전 전압이 V로 같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도 보내는 게 전압이 V, 여기서도 보내는 건 전압이 V로 동일해요. 자, 여기서 보내는 전류 얼마인지 모르니까 I1, 여기서 가는 전류 모르니까 I2.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줬냐면 A 공급하는 전력이 B 여기 A로 공급되는 게 얼마냐면 PA로 공급되는 게 얼마냐면 V 곱하기 I1인데 이걸 얼마로 하래요? 이거를 EP라고 하래요. 그냥 이건 표에 좋은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B로 보내는 전력이라고 해볼까요? 이거는 V 곱하기 I2인데 여기죠? 요거 둘이 곱한 값이에요. 그걸 얼마로 보냈대요? 이거를 P로 보냈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 그냥 이거 치환하죠. 여기를 전류 I라고 하면 여기를 전류 몇 I? 2I라고 이렇게 치환해 버리죠. 그냥 깔끔하게. 그럼 EP, P를 만족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전류가 2I로 가고 여기 전류를 I로 보내는구나. 어차피 비례 관계니까 상관없죠. 자, 그 상태에서 저항이 여긴 R이고요. 여긴 저항이 4R이에요. 자, 그럼 손실 전력 계산해 보죠. 여기서 나타나는 손실 전력은 얼마예요? I 제곱의 R이니까 2I 제곱의 R니까 4I 제곱의 R만큼 손실이 날 거고요. 여기서는 전류가 I고 저항이 4R이니까 I 제곱 곱하기 4R이죠.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손실되는 값은 어떻죠? 똑같네요. 손실 전력이 똑같네요. 이때는. 그죠? 간단해요. 자, 그럼 묻습니다. 기억 주상변압기. 자, 가정집 앞에 보면 여기 주상변압기가 있죠? 주상변압기. 저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봤는데 주상변압기라 그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 옆에 이렇게 둥그렇게 하나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가정집으로 이렇게 공급되게 되어 있었고 회색깔로 되어 있었고 줄무늬가 이렇게 있는 거 있었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분당에서 태어나서 분당에서 자란 사람들은 못 봤을 수도 있고. 그치?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도심에서 자라갖고 잘 몰라요. 예전에 한번 일화가 있었는데 집사람하고 둘이서 얘한 이제 아기 때 유모차 끌고 이제 집 근처 이렇게 막 이렇게 쭉 이렇게 바람 쐬러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게 뭐냐면 맥주를 사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가지고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뒤에서 홀짝홀짝 한 잔씩 마시면서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는 거였거든. 그 술자리 재밌어. 햇빛 비칠 때 그때는 안 건드리더라고. 홀짝홀짝 마시고 돌아다녀도. 근데 어쨌거나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텃밭을 키우는 게 할머니가 계셨어. 가서 이렇게 봐갖고 이게 뭘까? 그러고 뭐 주사라고 둘이서 막 뭐라고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 이러시더라고. 그래고 왜 그런가? 그러고 쳐다봤더니 둘 다 틀렸어. 그러시더라고요. 전혀 다른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풀반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별하는 거를 중학교 때인가? 처음 봤어. 별을. 이게 진짜 벼구나. 그림으로만 봤지 실물로 보긴 그때 처음 봤네. 자기 여기 아직도 벼 못 봤다. 있지 않아요? 벼 못 본 사람? 나보다 낫다, 니들이. 자, 그러면은요. 그럼 주상변압기는 뭐 하는 거죠?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바꿔주는 거죠. 주상변압기는 전압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바꿔주는 거고요. 변압기는 교류만 변압이 가능한 거죠. 그럼 교류를 변압시켰으면 낮은 전압의 교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라고 바꿔줘야 돼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아니라 그냥 전압을 낮춰주는 장치다. 교류는 교류예요. 역시 들어온 것도 교류, 나간 것도 교류예요. 그럼 선생님,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는 뭐예요? 이거 직류 변환 장치라고 그래갖고 여러분들 어디 쓰이냐면 컴퓨터 아답터라 그러죠. 컴퓨터 아답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기. 여기에는 전류를 교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통합과 맨 앞에서도 배웠었죠? 다이오드 나오면서 아마 교류 나왔을 거예요. 직류. 자, 그 다음에 기억 틀렸고요. 니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여긴 2i, i니까 몇 배? 4배가 아니라 2배다 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 손실되는 전력은 A와 B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쵸?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억 틀리고 니은 틀려서 답은 뭐만? 3번 디귿만 성립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죠? 순서만 지켜주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19번. 자, 괜찮아요? 지워도 될까? 지울게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얘기해 주세요. 이해 안 된다고. 그래야 좀 편하니까. 제발 부탁인데 지금 가만히 있다가 시험 때 돼가지고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하나도 몰라요. 제일 무서워 그게. 시험 전날 갑자기 나타나고 선생님 하나도 몰라요. 어떡하죠? 그러면서 입에 다른 소리가 있죠. 망했어요. 그러면서 맨날. 에휴, 그럼 한마디 해주죠. 망했다고 맘먹었으니까 가서 내일 망해라. 그러고.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망했다란 말은요. 실제 성적표 나오고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아셨죠? 19번. 자, 19번 문제 볼게요. 자, 표는 지역 A, B의 발전소에서 전력을 송전할 때 발전 방식, 송전 전력, 송전선의 저항, 송전선에 의한 손실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뭐게 복잡해. 그죠? 자, 그러면 지역 A부터 볼게요. 발전 방식은 수력 발전. 송전 전력은 P0, 송전선의 저항은 R, 손실 전력은 P'.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를 모식도로 하나 그려. 발전소에서 송전선, 그 다음에 뭐 소비지 하면 되고, 이때 A예요. 그때 송전 전력은 P0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나가는 전압을 V1, 나가는 전류를 I1. 그럼 P0는 뭐라고 하면 돼요? V1 곱하기 I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그 다음에 이때 송전선의 저항은 R. 그 다음에 손실 전력은 P'이래요. P'은 전력 얼마? I1 지나가 전류 I1의 제곱에 곱하기 R만큼 손실 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얼마인지 나도 모르겠고. 그 다음 두 번째. B. 수력 발전. 수력 발전하니까 생각난다. 그 팔당댐인가 근처 가면은 멋있는 데 많은데, 그치? 가본 지도 오래됐다. 소양강댐 싫어. 소양강댐 딱지 쓰게.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나중에 군대 잘못 가면은 소양강댐에서 배 타고 건너가는 수가 있어. 응?
넌 딱 그 키가 있고 그래갖고 살만 조금 빼면은 너는 딱 그 저기 제일 빡신 데로 가는 거야 이제. 어. 우리나라가 딴 건 몰라도 군대를 안 가는 건 힘들어도요 못 갈 사람 가게 만드는 건 쉬워요. 아시겠죠? 국민청원만 하면 돼요. 누가 멀쩡한데 안 간대더라. 그래서 국민청원 한번 올립시다. 그럼 친구들 싹 다 보낼 수 있어요. 나만 가면 아깝잖아. 그치, 열받게 나만 갈 순 없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남자들 중에 또 치사하게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된다고 그런 이상한 궤변 늘어놓는 아우 치사해 그치? 그냥 가면 되지. 자, 그 다음에 B 볼게요. B는 10필 제로래요. 그러면 가는 전력 몰라요. V1에 V2에 I2라고 해놓고 10P 제로래요. 그러면 얼마? V2 곱하기 I2가 10P 제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송전 저항을 R. 그런데 손실 전력이 4P 프라임이래요. 이때 I2의 제곱에 R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관계식을 하나 따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미지수가 두 개여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얘하고 얘는 R이라는 공통분모가 들어있죠. 그럼 여기다가 4배 할게요. 그럼 4i1의 제곱 곱하기 R은 그럼 4P'이니까 여기도 4P' i2의 제곱 곱하기 R 날라가고 루트 씌울까요? 그러면 2i1은 i2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도 그냥 귀찮으니까 i1에다가 i, 그럼 i2에다가 얼마? 2i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i에다가 i1에다가 i, 여기다가 i2에다가 얼마? 2i. 그럼 이제 요거 p0, 10p0니까 10배 하면 되겠다. 저 위에 거를. 그럼 10v1 곱하기 i는 10배 했어요. 얘랑 같아지겠죠? 10p0니까 v2 곱하기 2i, i, 2, 5. 그럼 V1 대신에 숫자 바꿔볼까요? V1 대신에 V, 그럼 여기는 몇 V? 5V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연립은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못할까요? 그쵸? 여러분들이 저보다 사치 계산은 훨씬 빠르잖아요. 이제는 더하기 빼기도 하기가 싫어. 미치겠어 좀. 자, 그러면은 보기에서 있는 것만 고르면 되네요. 여기까지 골랐는데 보기 못 고르면 이것도 참 슬퍼요. 그쵸? 가끔 그럽디다. 결정적인 순간에 뭐 보다 크지 않다. 야, 이런 건 너무 어려워요. 그쵸? 조심하시고요. 기억. A, B 발전소 모두 전자기 유도. 자, 여러분들 전자기 유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먼저 자석, 코일, 회전, 전기 만드는 거. 그럼 이거 발전기 돌리는 거죠. 화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은 전부 다 발전기를 돌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발전? 교류 발전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좋아요. 전자기 유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자, 그러면 니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류 아까 있었죠? 얼마? 2배네요. 근데 조심하세요. 2배인데 치사하게 이거 A, B 바꿔서 물어보는 수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B가 A의 2배다. 맞네요. 저 같으면 B가 A의 2분의 1배다. 저는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아니다. 2배면은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A에서가 B에서의 2배다. 여러분 되게 헷갈리잖아. 아니면 A에서가 B에서의 2배보다 작다, 뭐 크다, 아니 이런 거 할까?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다음 맞고요. 디귿. 송전 전압은 5배죠? 10배가 아니라. 그쵸? 왜? 10P0하고 P0니까 10배 같거든. 근데 전류가 아니어서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답은 기억 니은이니까 3번 되시겠네요. 괜찮죠? 많이 어렵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4번보다는요 13번 한번 가보실래요? 참고로 1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내도 전혀 손색이 없고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참고로. 자, 13번은요 가끔 통합과학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이놈의 13번이 문제가 뭐냐면 정확하게 알고 푸는 경우보다 어설프게 어영부영 하다가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13번은 좀 확실하게 할게요. 자, 13번. 자, 다음은 전압이 V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결론은 그래요. 코일이 있고요. 1차 코일이 있고요. 2차 코일이 있대요. 1차, 2차. 1차가 입력이고 2차가 출력이에요. 보통 별말 없으면은. 자, 그런데 여기선 전압이 얼마가 들어가냐? V라는 전압이 들어간대요.
코일의 가문수는요, 몇 대 몇이냐면 1대 3이에요. 여러분들 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가정집에도 분명히 전기가 들어와요. 여기 가정집이에요. 여러분들 집이에요. 여기서는 한전에서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전기가 와서 우리 집에 어차피 변압기를 거쳐서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자기네 집에 콘센트에 뭐 테레비를 꽂던 컴퓨터를 꽂던 뭘 하더라도 카메라 켰는데 욕하면 안 되지. 뭐라고 발광보단 좀 난리들보다도 좀 이렇게 고상하면서 좀 있어 보이는 표현 없나? 소란을 피우죠. 제랄?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어쨌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그런 표현 많잖아. 우리 왜 수업 시간에, 삥 뜯긴다 이런 표현 쓰면 되게 저속하잖아요. 친구에게 갈취당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든가. 그렇잖아. 괜찮잖아. 있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어떤 짓을 하던 우리 집에 220V가 들어오는 건 내가 못 바꿔요. 이건 내가 못 바꿔. 한전에서 바꿔주지 않는 한은.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쪽에 전압이 V고요. 코일의 감기에서 1대 3이잖아요. 그럼 2차 코일에 빠져나가는 전압이 3V인 건 죽어도 안 바뀌어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 가정집은요. 이거 교류전원 표시예요. 교류전원에 의해서 저항이 저항이 이제 전기가 흐를 텐데 여기에 전압이 3V예요. 그리고 여기 저항이 R이라는 저항이 꽂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요 옆에 거를. 자, 그 상태에서 그러면 저항에 전류가 흐르겠죠. 얼마큼의 전류가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I라는 전류가 I1, 여기 I1, I2라고 해볼게요. 이때 흐르는 전류를 I1, I2라고 그럴까요? 자,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만큼 전류가 흐른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에 저항값이 R이면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V는 여기 일반식이에요. V는 IR이거든요. 중학교 때 들어봤죠? 중2 때 나오나? 중3 때 나오든가? 헷갈린다. 자, 그러면은요. 전압이 얼마? 여긴 3V라는 전압이 들어왔고요. 전류는 I2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저항은 R이라는 저항이 있어요. 그럼 I2는 얼마가 되는 거죠? 거꾸로 했다. R분의 3V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R분의 3V의 저항이 필요해요. 근데 전압은요, 보내주는 쪽에서 결정을 해서 내가 받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전류는요, 내가 얼만큼 쓰냐예요. 가정집에서 전기를 많이 쓴다? 전압은 그대로인데 전류를 크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전류를 이만큼 썼으면 보내주는 쪽에서 거꾸로 필요한 만큼을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가문의 수비가 1대 3이면은 전류비는 3대 1로 들어오죠. 왜? 전류는 감기누스의 역수가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R분의 3V만큼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거기에 3배가 되는 R분의 9V의 전류를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I1에서는. 요렇게. 그러면 전류는 받는 쪽에서 결정해서 보내주는 쪽에서 그만큼 필요한 걸 줘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푸시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어떻게 맞춰갖고 답은 맞는데. 그래서 좀 알고 계세요. 물론 또 까먹겠지. 그때 가서 다시 하긴 할 텐데 한 번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나름 여러분들 전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모르지 뭐 이 중에는 나중에 뭐 전기공학과 쪽으로 아니면 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는. 꼭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4번이에요. 그 밑에 14번은 여러분들 통합과학의 문제로 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문제예요, 참고로.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혹시 14번은 안 푸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문제라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일 착해. 잘했네. 하여튼 어린애들이 제일 잘해와. 13번이요? 참. 가에는 3V의 9분의 R분의 9이고 5번이네요. 5번. 이 풀어줬잖아요. 자, 다시 그 밑에 14번 문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으니까. 요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계약을 해서 힘들죠. 학교 가면 그래도 학교 안 가는구나. 줌이죠. 가요. 어떻게 9월 달부터 이제 전면 등교한다는 얘기 있던데. 화이팅. 어디? 니네? 괜찮아. 이제 알아서 그냥 조심하라 해, 이제. 그냥 뭐 알아서 다니면 돼. 그냥 이상하죠? 2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몇 시 이후에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학교는 확진자 또도 가. 이게 뭐지 도대체? 괜찮아. 뭐 시킨 대로 하지 뭐.
어쨌거나 확진자. 아이 근데 이제는 슬슬 옛날 같으면 한 2년, 한 1년 전만 해도 확진자 학교에서 떴어 봐. 난리 났다. 뉴스에 나오고 막 어느 학교에 확진자 떴다 그래서 점수 검사 들어가고 막 애들 막 집에서 막 며칠간 자가격리 되고 애들 신나서 집에서 PC 게임 하고 이제 막 그랬을 텐데 지금은 뭐 옆반에서 나왔으면 우리 반 아니니까 뭐 그냥 가는 거고 그치.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럴 때 됐어. 자 14번 봅시다. 자, 14번. 자, 그림은 변전소 A에서 변전소 B로 P0의 전력을 V0의 전압으로 송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까지 있어요. 일단은 변전소 A에서 송전선이 있고요. 여기에서 변전소 B. 자, 이때 보내주는 전압. 자, A에서 변전소 B로 전력 P0로 보냈대요. 자, 보내준 전력이 P0. 이때 보내준 전압은 얼마? V0로 보냈대요. 이때 전류 얼마예요? 몰라요. 그냥 I1이라고 하죠. 못 가질 거. 자, 그랬더니 이때 송전선에서 소모되는 전력이 근데 송전선의 저항 알아요? 몰라요. 안 줬어요. 그냥 R이라고 하죠. 뭐. 집가집게 뭐. 그럼 여기서 손실되는 전력이 P라고 하래요. 얼마예요? I1의 제곱에 R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예요. 시킨 대로 할게요. 저는 말 잘 들어요. 시킨 거 잘해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EP0의 전력을 이제 바꿨어요. 자, 상황이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보내는데 EP0의 전력을 보낸대요. 그런데 보내는 전압이 EV0래요. 잠깐 뭐야? 전력은 2배 늘었는데 전압이 2배 늘었으니까 보내주는 전류는 그냥 I1으로 똑같네요. 안 바뀌네요. 이렇게 되면 전류는 그대로네요. 전압만 2배로 올린 거네요. 송전선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그러면 저항도 그대로겠죠? 송전선 안 바꿨으니까. 그러면 손실되는 전력이 I1의 제곱에 R만큼 손실이 나는데 이거는 꼭 똑같네? 그냥 P네요. 이렇게. 세상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대로네요. 그쵸?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좀 당황스럽죠? 안 바뀌었어. 3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죠, 이제. 답이 안타깝게도 3번이네요. P예요, P. 그냥 하면 돼요. 자,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거, 간단한 거, 이러다 다 풀겠네? 자, 그 다음에 9번. 제가 별표 쳐드렸죠, 9번에다가는. 9번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9번. 왜냐하면 변압기를 2번 거쳐야 되거든. 아이씨, 한 번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2번 거쳐야 돼요. 이거는 엄마한테도 허락받고 아빠한테도 허락 맡아야 돼. 자, 봅시다. 9번. 아마 어지간해서는 지금 문제 푸는 것보다는 어려운 거는 죽어도 못 낼 거예요. 통합과학 수업에서는. 이 정도? 아무리 날고기는 학생도 이거보다는 쉽게 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림은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많이 하면 좋겠다. 막 지나가면서 송전탑 보면 저기에 전류가 얼마나 흐르고 송전 저항이 얼마니까 I제곱의 R로 손실이 나서 여기서 전압이 다운돼서 전류가 들어가고 여기서 어떻게 되고 저기서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미친놈이겠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난 해봤는데. 자, 그 다음에 1차 변전소의 송전 전력은 일정하고 1차 변전소에서는 송전 전력은 일정하고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가 N1 대 N2래요. 1차 변전소에서. 그 다음에 주상변압기의 코일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각각 220kV랑 220V래요. 자, 첫 번째 변압기가 있고요. 변압기 1차. 그 다음에 2차 변전소. 뭐야, 주상변압기까지 가야 돼? 여기 주상변압기. 자, 근데 여기서의 가문횟수가 1차 코일에서는 여기서는 몇 대 몇? N1 대 N2가 감긴횟수고요. 여기서는요, 감긴횟수가 2kg인데, kg면 공 3개예요. 3개 볼트에서 얼마가 된 거죠? 20볼트가 된 거예요. 그럼 공 몇 개가 사라진 거죠? 2개가 사라진 거네요. 그러면은 여긴 감긴횟수가 100대
1이겠네요. 이렇게 되면 공 2개, 공 2개. 맞네요. 키로니까는. 키로는 공 3개 붙어요. 자, 그러면은 뭐 일단은 묻는 것부터 보죠.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1.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압을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데 코일에는요. 1차 코일가 있고요. 2차 코일이 있는데요. 그냥 알아만 저기 좀 구분하세요. 물어보는 걸 디테일하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좀 바뀌어요. 1차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뭐가 만들어지죠?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는 전류가 아니, 자기장이 전류가 뭘로 바뀌는 거죠? 자기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교류가 들어올 거니까 시간에 따라 전류가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반복하니까 자기장도 커졌다 작았다 반복하겠죠. 그러면 2차 코일 입장에서는 졸지에 그냥 자석이 다가왔다 멀어졌다 반복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럼 2차 코일에서는 자기장이 더 들어오면 막는 방향으로, 멀어지면 더 당기는 방향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기장의 뭐가? 변화가 뭘 유도하는 거죠? 전기를 유도한다. 전압과 전류를 유도하겠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 과정을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냐?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 현상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분 2분 계시죠? 렌츠랑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은 기억 맞네요. 그 다음에 N2가 커질수록 N2가 커진대요. 그럼 여러분들 1대 10에서 예를 들어서 1대 100이 된다고 쳐볼게요. 그럼 전압이 V에서 10V 혹은 V에서 100V가 되는 거죠. 그럼 전류는 그만큼 줄어들죠. 전류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송전선의 저항에 손실되는 전력은 감소한다라는 표현을 써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디귿 주상변압기의 1차 코일의 가문수는 2차 코일의 가문수의 100배다. 1대 100대 1이니까 100배 맞네요. 2차 코일에. 그렇죠? 자, 요 정도면 여러분들 딱 학교 시험에서 내는데 전혀 손색이 없죠. 근데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네요. 하지만 막상 보면 그렇게 계산은 없었네. 그다지 여기는. 말장난이어서 그렇지. 요 정도는 낼만 하죠.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런 건 없는데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됐고 뭐 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그냥 뭐 할 거냐면 지금 풀어봤던 거 한번 직접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사실 그래요. 앞에서 푼 거 볼 때는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하면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거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축구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많이 봐요. 그러면 어른들도 보면 이렇게 막 축구 보시면서 이렇게 스포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아저씨들 막 이렇게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막 이렇게 축구 경기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러면 막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누가 공 뺏기잖아요. 야, 이 병신아, 그러니까 진작에 공 넘겼어야지. 막 그러면서 막 아우성 질러요. 근데 그 선수가 메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치? 설마 그 사람이 일부러 그랬겠어? 자기도 못하니까 그랬겠지. 응. 참고로 그 사람 거기다 갖다 놓으면 못 뛸걸요? 힘들어서 거기서. 그치? 봐봐요.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쉬워 보여요. 또 아버님 중에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 프로 보면서 텔레비전 막 이러면서 보시죠. 그러면서 저 오비 났네. 그러면서 프로가 돼서 저것도 못해. 아버님 그거보다 못하세요. 그러니까 보고 계시는 거야. 안 그랬으면 프로 나가셨어요. 그쵸? 쉬워 보여요. 그 다음에 수능 만점자 인터뷰 나오면 한번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수능 만점자 인터뷰 했을 때 딱 여러분들 수능 만점자다. 공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고요. 하루에 수면은 충분히 취했고요. 라고 말씀드릴 줄 알았죠? 돈 겁나 갖다 부었고요. 남들 잘 때요. 안 잤어요. 왜요? 처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요? 그러면서 아주 띠껍게. 왜 그렇게 인터뷰를 띠껍게 하냐고. 너도 만점 맞아봐. 그러면서. 응. 괜찮죠? 왜? 과연 그 사람한테 누가 손가락질을 할까요? 못해요. 왜? 걔 만점 맞았거든. 만점 맞았으면 그 정도 해도 돼. 그치? 그렇잖아? 응. 그럼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 동안 요거 문제 좀 다시 한 번만 풀어볼게요. 그리고 요거 다음에 시험 범위 들어갈 때까지는 당분간 못 봐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마무리 어느 정도 쳐놓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저랑 이제 화학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아직 안 쉴 거예요. 영상은 여기서 잠깐 끊을 테니까 문제 좀 계속 풉시다.